액츄얼 디벨롭먼트와 포텐셜 디벨롭먼트의 중간 영역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거를 부모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촬영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박 선생님 되게 예쁩니다. 지금 저희 부산에서는 비가 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오랜만에 촬영했는데. 재밌습니다. 말은 좀 버벅대는 거 이해해 주시고 재밌게 배우고 있습니다. 네, 저희들 촬영하는 저나 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박 선생님 또 촬영해 주시는 선생님이나 오늘 또 생각을 했는데 이 세 사람의 마음이 함께 모여서 저희도 이렇게 촬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촬영을 따라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신 것 같아요. 비고치키. 뭐 아무튼 교육 현장에서 하시는 분들이나 부모 교육 관련해서 좀 일을 하시는 분들은 들어본 이름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 비고치키 박 선생님은 언제 들었을까요? 대학교 때 들었습니다. 네, 대학교 때 저희도 교육학 시간에 아마 들었었을 겁니다. 뭐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비계 이론 기억. 비계 이론 또요. 또 사회적인 어떤 목소리 네. 같은 것도 기억이 남고요. 네. 계속 말해야 되나요? 네. 네. 조금 아이가 이제 성장할 때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도움이나 개입이 필요하다. 요거 맞을까요? 그럼요.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나도 하고 있네 라고 하는 것에 좀 자신감을 회복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조금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실제 비고치키 이론은 굉장히 복잡해서 저희들도 뭐 이거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아이들마다 발달 순서가 또 내지는 발달에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꼭 좀 명심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좀 강제적으로 해야 될까?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가족들 모임에 갔는데 애가 쑥스러우니까 인사를 안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애인데요. 뒤에서 막 인사를 하면 보통 박 선생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서 제가 선창을 하지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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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이렇게 지금 아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인사를 하는 방법을 박 선생은 지금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렇게 안 하고 또 어떻게 하죠? 인사를 해야지. 인사해야지. 또 눈치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는 주눅이 들죠. 근데 주눅이 들면 더 주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의 기질이 이제 엄마가 파악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앞장서서 선창을 하니까 아이들은 모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구나. 이것이 적절한 개입입니다. 보통은 이제 적절한 개입을 이제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걸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고치키 이론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로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 드릴 수 없다. 그런데 아이들의 발달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데 발달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Actual Development Level, 실제적인 발달의 수준 아니면 단계. 그 다음에 Potential, 그 다음에 Development Level, 잠재적인 발달의 단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계 하니까 조금 여러분 굉장히 좀 이게 고정적인 것 같아서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실제적인 발달 수준은 아이한테 지금 나타나는 그렇죠. 수준 같고 네. 잠재적인 거 우리가 볼 수는 없지만 아이가 이제 내포하고 있는 그런 가능성? 그렇죠.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제적이면 아마 이제 5, 6세 되었다. 그러면 박 선생님의 자녀가 5세, 6세 정도 되면 친척 정도는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얘가 인지할 수 있다 생각하는 게 실제적인 발달의 수준이죠. 그런데 얘가 지금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러면 보통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박 선생님처럼 적절한 개입을 해야 되는데 눈치를 주거나 쟤 때문에 정말 창피해서 바깥에 데리고 나가기가 힘들어. 친척들 보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시면 적절한 개입을 하셨는데 지금 개입이 아니라 참견이죠. 이제 이런 것이 되어서 그렇게 되면 Potential Development Level, 잠재적인 발달을
도와주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가진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발달하는 것과 잠재적인 발달의 영역이 있다라고, 중간 영역이 있다고 본 것이 비고치기입니다. 그게 뭐였죠? 근접, 발달, 영역. 요 영역이 아이들에게 다 있다는 거죠. 요 영역이 있다는 것을 부모님들은 인지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우리가 6살 되면 6살 행동을 해야지라고 하는 게 actual development죠. 실제적인, 사실적인 그런 건데, 실제 아이들이 그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에는 보통은 위기를 경험한다는 게 비고치기의 입장이거든요. 그 나이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는 실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보통은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겁니까? 사춘기죠. 그렇죠. 그 나이 12살에, 13살에, 14살, 15살, 몸은 큰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너무 큰 위기가 오니까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되고, 또 내지는 이거 아니면 저거. 보통은 그 나이가 위기가 찾아오는 게 보통은 정서적으로 오거든요. 그렇게 해서 특히 사춘기는 정서적인 위기가 오게 되죠. 왜냐하면 내가 박 선생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를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친척을 잘 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딱 행동을 했더니만 애들이 합습하기 잘 안 되거든요. 했는데 부모가 내인데 오는 반응은 이상, 낯설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아이들은 아직도 정서가 충분히 발달하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저거, 엄마가 좋으면 아니면 싫은 거, 좋지도 않고 싫지도 않은 그런 영역들이 있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드는데, 이걸 조금 더 앞서서 이야기가 좀 멀리 가서 정리를 하면, 기본적으로 actual development와 potential development의 중간 영역이 있다, 영역이 있다. 그거를 부모님들이 아셔야 합니다. 아이가 지금 잠재적인 어떤 영역이 있네. 그러면 요거를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적절히 개입이 돼야 되겠다. 요 정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개입하면 좋을까요? 부모요? 네. 일단은 저희 그 인사 같은 경우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저희 회사 이제 걱정을 별로 안 하는데 얘들이 이제 학교 들어가고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나와서 자기가 인사 스스로 하는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저도 고민했었거든요. 얘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 뭐 급격한 변화는 있진 않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같이 인사하고 그 다음에 좀 기다려줬던 그게 저한테는 제 스스로 이제,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인사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고 좀 기다려보자 하고 먼저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같이 해보자. 인사는 이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같이 생각 나눴던 것. 그 정도 개입했던 것 같아요. 네. 그 개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비고치기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상호작용. 자녀라고 이해해봅시다, 박 선생이. 내가 부모라고 이야기하면 이 상호작용이 아까 이루어졌죠. 근데 서로의 상처를 주지 않고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서적인 교류가 지금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가장 핵심이 부모가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잠재적인 발달을 할 그 단계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부모는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아이와 지금 상호작용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유의미하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저절로 잘하지 않습니다. 적절한 개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적절한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느냐 하면, 저는 요걸 갖다가 빛으로 설명할 거예요. 햇살이 너무 위에서 비추면 어떻게 될까요? 뜨거워요. 뜨겁죠. 애들은 어떻게 될까요? 뭐 타버리죠. 근데 어떨 때는 아주 직사광선을 딱 세워줄 때가 있어야 되죠. 아까 적절한 개입을 해서, 야,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라고 가르쳐 줬죠. 근데 그러면 애들이 인사하고 나면 자기가 그걸 따라할 동안에는 뭐가 필요하죠? 엄마의 행동을, 아빠의 행동을, 다른 양육자의 행동을 따라하려면 적절한 시간이 필요하죠. 엄마가 저렇게 행동하는 건 혼자서 생각하거나 뭐 어쨌든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엄마가? 부모님이? 기다려야 되나요? 그렇죠. 양육자가 옆에 있거나 뒤에 있어야 되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자녀가 친척들이 왔는데 인사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죠? 그렇죠.
격려를 해줘야 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세심하게 관찰해야 돼. 그러려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세심하게 관찰하고 내가 요때 훈육을 했지. 그 훈육의 상태, 아까 인사를 할 때 훈육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 마음이 어땠는가를 부모는 가장 점검해야 된다. 평안한 상태였는지. 점검하고 난 다음에 적절하게 개입한다는 것은 격려를 해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애는 어떻게 할까요? 자신 있어 하고, 왜냐면 부모님도 칭찬하죠. 학교 갔더니만 선생님이 눈을 맞추고 또 하면 기분 좋아 웃으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 그걸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부모님은 아셔야 합니다. 비구치키 이론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게 실제적인 발달, 그다음에 잠재적인 발달에 그런 것에 영역이 있다.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햇살과 같은 부모의 역할을 하는데 그것을 비구치키는 스캐폴딩이라고 하죠. 비계 설정이라고. 비계는 건축할 때 이렇게 발판 놓듯이 하는 거거든요. 그런 발판을 적절히 놓으면 자녀들이 자신의 발달, 또 자신의 자질을 이렇게 충분히 자각하면서 발산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좀 길게 설명을 해서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차 C 촬영은 두 번째 촬영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